계절이 온갖 힘든 세월을 이겨내며 자연을 다듬고 가꾸어 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시시때때로 그 변화가 큽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전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저 계절이 만들어 내놓는 풍경을 보고 즐기고 아껴주면 됩니다. 가끔 그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자연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도 들곤 합니다. 지난 여름 몇 달 동안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호랑나비의 일생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랑나비의 탄생에서부터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호랑나비 번식지를 돌아보며 관찰하고 기록하고 관심사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무척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 그리고 작은 곤충 하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가며 성장합니다. 호랑나비의 한 사리를 통하여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지금 짜릿했던 순간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남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황가람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많은 시집들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 시집과 동인 문집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집은 소금꽃이라는 동인 시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소금꽃 동인 시집은 15회가 되는데요. 특집으로 각 지역별 전통시장에 대한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하게 전통시장에 주는 이미지나 느낌을 시로 뽑아서 다양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느낌과 감성이 참 별다르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꽃 시문학회라는 문학회는 충청남도와 세종시에 있는 시인들 중에서 각 시군에 거주하는 시인들로 한국문협 지부장을 지낸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변화하는 지금의 모습까지 두루 돌아보며 잊혀져가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조치원 전통시장을 주제로 썼는데요. 시를 쓰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여러 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금꽃 동인지 앞쪽에 각 시군의 전통시장 풍경이 화보로 실려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며 시를 읽으면 시의 내용이 마음에 따뜻하게 남을 듯 합니다. 먼저 오영미 회장의 발간사를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사. 소금꽃 시문학회가 탄생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간호를 소금꽃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제15호 충남의 아름다운 전통시장 소금꽃 피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발한 시문학 창작의 열정을 아끼지 않으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는 중견 작가 15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멋진 마당입니다. 갈수록 전통시장도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최신 모델화되어 시장 환경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전통시장을 찾아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보는 알차고 값진 시간을 마련하고 시 창작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꽃 시문학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방향까지 이렇게 또 시인들의 노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담겨있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세종시에도 전통시장이 몇 곳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조치원에 있는 전통시장, 금남면의 금남 전통시장, 전해면의 전해 전통시장, 북왕면의 북왕 전통시장 등등 5일장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전통시장의 풍경도 제각각 특징이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조치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호 시인께서 쓰신 조치원 전통시장의 역사 일부만 한번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조치원은 1931년 광주시, 대전시 등과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읍인 곳이 이 조치원이지요. 조치원읍 중심지에 위치한 조치원 시장의 형성과 기원은 오랜 역사의 기록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조치원 시장의 최초 기록은 영조 46년 동국문헌 비고에 쓰여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남 청주역원편에는 청주 서쪽 39리에 장원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조치원일 것이라고 추측 가능케 하고 있다. 그처럼 조치원 시장의 개척 기원은 허만석 현감이 청주 경계 제방을 쌓았던 1428년경이며 1770년에 발간된 동국문헌 비고에 조치원장 4일 9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그때부터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치원 전통시장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4일, 9일 이렇게 장날을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전통시장인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한 시를 김일호 시인 작품 2편, 제 거 2편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장 김일호 시인님의 작품입니다. 조치원장 김일호. 사통팔달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남북 1번 국도, 동서 36번 도로 따라 닷새마다 돌아오는 조치원장. 원근 각지에서 어떤 이는 새벽바람에 시내버스를 타고 또 어떤 이는 녹슨 트럭에 만물 가득 싣고 촌노들은 휘청거리며 수레를 서로 밀고 당기며 사방에 장꾼이 철새처럼 모여든다. 아주 오래전 털을 잡은 쌀전, 가마니전, 채소전, 옹기전, 포목전, 가구전, 철물전, 나무전, 어물전, 과일전, 고추전, 마늘전, 유기전, 닭전, 소전. 지금은 쇠퇴의 길에 한 집 두 집 건너 사라지고 있지만 장이 서는 그 골목마다 앞다투어 좌판이 펼쳐져 통닭이 기름을 뒤집어 쓴 채 튀겨지고 호떡 굽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장마당에 순대국밥집과 잔치국수가 끓는 동안 손님을 부르는 이구동성이 내 집 처마를 연결한 차일 안에 웅성거린다. 조치원에는 없는 게 없고 있을 게 다 있다. 네, 조치원장이 이렇게 참 다양한 그런 풍경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돼서 많이 변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또 추억을 되짚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글을 읽고 나니까 조치원장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1년도에 조치원에 왔을 때 장을 그때 좀 이렇게 조치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돌아보았는데요. 완전히 진짜 이렇게 골목에 바닥에 이렇게 각자 자기의 그런 판매거리를 상품들을 늘어놓고 이렇게 손님들을 맞고 보내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쌀전, 가마니전, 뭐 과일전, 고추전 이게 저는 귀에 익은 그런 장소들이에요. 자, 이어서 순대국밥의 추억 한번 읽어봅니다. 순대국밥의 추억 김일호. 배고파 징징대던 어릴 적 어머니 마음 따라 이끌려간 순대국밥집. 커다란 무쇠솥에 고기를 삶는 희뿌연 훈기가 목구멍 깊이 들어왔다. 생선 괴짝으로 만든 처마 및 간이 식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길바닥에 떨어지는 밥 한 톨 고기 한 점도 아까워했다. 죽은 뱀의 또아리처럼 속살 가득 채운 순대 돌돌 말린 채 식어가고 큰 고무통 물속에 잠긴 돼지 머리에 감은 눈은 죽어서 보시하듯 가늘게 웃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돼지의 속살과 겉살 골고루 가득한 국밥에 밥 한 그릇 쏟아넣고 새우젓 한 숟가락으로 간을 맞추어 호호 불며 단숨에 먹던 순대국밥. 그 밥 한 그릇이면 한 사나흘 철부지 삶의 포만감으로 장옥의 사이길을 뛰어다녔다. 참 순대국밥집에 일부러 가기 위해서 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참 새삼스럽게 그때의 그런 풍경들이 눈에 그려지기도 하고 순대국밥 한 그릇 그 고기 할 점 하나 이렇게 입에 넣고 포만감에 기분 좋아하던 그런 어린 김일호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쓴 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 전집에서라는 시입니다. 새마을 전집에서. 여규용. 전통시장 한켠 노릇노릇 붙여지는 전 냄새 사이로 시간이 익어간다. 기름 두른 철판 위에서 파전은 파삭하게 웃고 막걸리 짜는 추억을 적신다. 한때 얄개로 볼리던 소년, 세월을 전병처럼 얇게 펴 지나는 이들에게 한 점씩 내민다. 추억도 부쳐 먹을 수 있다면
이곳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아 기름 냄새 속에 옛 영화 한 장면이 스며든다.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최근에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전통시장 그 옆에 새마을 전집이라고 하는 전집이 생겼는데, 그 전집이 바로 옛날에 우리 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한참 인기가 좋았던 얄개, 거기에 나왔던 그 이승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분께서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전집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즐겨하는 그런 전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시 봅니다. 조치원 복숭아라는 시입니다. 조치원은 복숭아가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여기용. 여름이 무르익을 즈음 조치원 골목마다 분홍빛 향기가 먼저 열린다. 햇살을 먹고 자란 복숭아는 말없이 속살을 익힌다. 한입 베어 물면 달큰한 기억이 혀끝에 번진다. 할아버지 댁 마당 한켠 묵은 장독대 옆 복숭아 상자 몇 개, 서울 가는 손주 줄 거요 하시며 하나하나 고르던 그 손길. 털복숭이 껍질 넘어 조용히 퍼지는 향은 누군가의 여름방학이고 누군가의 고향 뉴스다. 조치원 복숭아는 단지 과일이 아니다. 살며시 껍질 벗기면 그 속엔 사랑이 통조림처럼 담겨 있다. 햇살과 정성이 나란히 익어가는 조치원 장날. 복숭아는 매년 돌아오지만 그 맛은 언제나 처음처럼 따뜻하다. 조치원 복숭아가 이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치원 복숭아가 나올 즈음이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서 복숭아들을 많이 사가고 선물로 증정하기도 하죠. 자, 그런 조치원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조건 때문인지 복숭아 재배가 많이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 소금꽃 시문학회 시인들이 쓴 시 중에서 먼저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한 시 몇 편을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공주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공주 전통시장 역사를 잠시 읽어봅니다. 신현보 시인께서 쓴 글입니다. 공주 산성 전통시장.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여러 전통시장이 존재했으며 그중 산성시장은 매월 4일과 9일에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러니까 1910년대쯤 되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상업활동이 활발했으며 공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 이후 1945년부터 1960년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주시는 경제적 부흥을 맞이하여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산성동과 신관동은 상업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산성동은 공주교육청, 각 학교, 시내버스 터미널 등이 위치해서 상업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거쳐서 2000년대까지 현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산성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성시장은 또 시장 상인들끼리 그 상인회가 또 특별하게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주 산성시장에 대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현보 시인이 쓴 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주에는 두 분이 시인이 계시는데요. 신현보 시인, 그 다음에 최대승 시인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오일장의 노래 신현보. 새벽 안개 자욱한 거리 오일장 터지는 소리 무겁게 열린 삶의 문턱에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열리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난장의 자리 잡고 활기찬 하루를 펼친다. 무거운 삶을 팔아 가벼운 삶을 사는 곳 싱싱한 야채 있어요. 쉰 목소리에도 정이 스민다.
푸른 잎사귀마다 흥정소리 내려앉아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때를 기다린다. 닭 한 마리 품에 안은 노인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구나. 그 말에 새벽바람이 한숨을 씻는다. 쌀가마를 등짝에 짊어진 박씨, 세월을 쌓아온 손길, 쌀은 거짓말을 안 하지. 그의 손길이 닿은 쌀에는 정직이 흐른다. 아버지에게 배운 쌀 장사,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준다. 한쪽 구석에 신발 좌판이 펼쳐진다. 봉식이는 다리를 절지만 그의 손길은 누구보다 빠르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지요. 따돌림 받던 어린 시절, 그러나 그는 신발을 팔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점쟁이의 목소리가 울려 펴진다. 올해 운수는 대통이요. 그러나 장터의 한숨들은 그 말을 외면한 채 바람에 날린다. 노인의 손끝에서 빚어진 질그릇, 거친 흙 속에 새겨진 삶의 문이 손끝으로 결을 따라가며 중얼거린다. 세월이 깊구나. 정오가 다가올수록 장터는 봄민다. 삶과 삶이 부딪히며 하루가 기운다. 소리 없는 흥정도 있다. 값을 깎으려다 멈칫하는 이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안악의 얼굴을 보고 그냥 돈을 건넨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 참기름 냄새, 양념 냄새,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수 한 그릇. 배고픈 사연들이 모여든다. 땀 냄새에 흩날리는 삶의 향기가 장터에 가득 퍼진다. 박씨의 쌀 한 돼, 산골 할매의 나물 한 묶음, 손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상인의 하루도 한 줌 줄어든다. 노점마다 흐르는 땀방울,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가난도 웃음도 섞여 장터를 채운다. 저녁 해질녘 장터가 조금씩 비워진다. 좌판 위엔 짓이겨진 과일 껍질과 흘러내린 장국 한 사발, 박씨는 빈 쌀포대를 접는다. 다음 장날을 기다리며 남은 쌀가마를 정리한다. 이번 장도 무사했구나. 봉식이는 좌판을 정리하며 자신의 낡은 신발을 바라본다. 오늘도 많이 걸었다. 장터 끝자락 점쟁이가 짐을 싸며 할머니 한마디 남긴다. 다음 장은 다들 대박 날겨.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이미 현실을 알고 있다. 마지막 장국 한 그릇, 국물까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 허기와 함께 사연도 남기고 저마다 길로 향한다. 돌아가는 길목, 서로를 위로하며 다음 장날을 기약한다. 어깨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 누군가는 내일을 꿈꾸고 누군가는 오늘을 닫는다. 장터의 하루가 그렇게 저문다. 네, 이 신연보 시인께서 공주 산성시장에 대해서 이 쓰신 글은 장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런 풍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풍경이 눈에 보이는 듯 하네요. 자, 이어서 파장무렵이라고 하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장무렵, 신연보. 해기운 저물어 장터는 텅 비고 먼지 자욱한 길 위로 바람만 돈다. 한낮의 북적임은 어디로 갔는가. 빈 좌판에 남은 몇 조각의 꿈. 짐 가득 이고진 노파의 어깨엔 무거운 한숨이 내려앉고 팔지 못하고 남은 시든 쪽파 한 단에 희미한 미소마저 흐려진다. 주름진 손끝에 쥔 지폐 몇 장, 오늘 하루의 수고를 세어보고 허기를 달래려 국밥집에 들어서면 구수한 연기 속에 서린 시름. 장터 끝자리 막걸리 한 사발에 세상만사 한숨처럼 넘기고 술기운에 붉어진 장군의 눈엔 기다림과 서러움이 엉긴다. 멀어지는 용달차 소리 따라 땅거미 어둠이 내려앉고 빈 장터에 남은 것은 바람뿐. 한켠에서 길고양이만 몸을 비빈다. 그렇죠. 왁자했던 시골장이 마무리하고 파장이 되면 그 이후에 남는 것은 아마 이런 쓸쓸한 풍경일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그런 민초들, 장사꾼들이 애환이 가득 담겨 있기도 하겠지요. 자, 이어서 최대승 시인의 시를 봅니다. 알밤빵이라고 하는 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알밤빵, 최대승. 알밤의 변신은 다양하다. 밤 막걸리부터 알밤 과자, 알밤 카페라떼, 알밤 빵까지. 쌀반죽으로 알밤을 감싼 알밤빵. 공주에 가거든 공주 산성시장 들려 공주 알밤빵 장인이 구워낸 알밤빵을 맛보시게나.
은은한 입안의 감칠맛, 널리 널리 퍼져가는 알밤빵, 알밤 하나를 녹아있는 공주의 알밤빵 꼭 맛보시게나. 애둘러 산성시장 곳곳을 담아 보시게나. 공산성 들러보고 공산정 올라 금강에 취해보고 다친 속 개운해지거든 공주 알밤빵 잊지 말고 차 한잔 들면서 맛보시게나. 소박한 공주 백제의 고도를 느껴보세나. 네, 공주는 옛부터 이 밤이 유명합니다. 알밤. 가을철이면 토실토실한 밤이 많이 이렇게 죽게 되고 따게 되고 하죠. 예, 그 길로 유명한 곳이 공주입니다. 그래서 알밤 축제까지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밤빵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산성시장에 들려서 꼭 먹어보라고 아주 애원하듯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생선 좌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선 좌판, 최대승. 국산 생갈치, 군산 먹갈치, 국산 참조기, 국산 오징어 간재미. 이민수 2마리 만원, 병치 모듬 만원. 바다를 유영하던 생선들 멋대로 붙인 이름표. 생선 파는 아줌마 서두르지 않고 갈치 놓고 흥정 중인 일찌감치 서둘러 장길 나섰을 구부정 할머니. 닷새를 기다린 장구경 1,000원 한 장이라도 깎으면 흐뭇하고 구부정 할머니 유모차 의지하고 흥정 중이다. 눈치 하나 주지 않는데 애따 깎아주는 생선 아줌마. 호객 소리 북적이는 오일장, 공주 산성시장. 생선 좌판. 전통시장에서 눈에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이런 생선 좌판이죠. 각종 생선들, 이렇게 물 좋은 생선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파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자, 이제 산성시장, 공주의 산성시장을 한 바퀴 돌아 나왔습니다. 자, 공주의 산성시장의 여운을 잠시 가슴에 두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초혼 듣고 오겠습니다. 살아서는 닿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서천장을 들어봅니다. 서천에는 최명규 시인, 김한중 시인, 조효정 시인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서천시장에 대한 글을 읽고 서천시장의 역사, 서천 지역에 어떤 시장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천군에는 서천시장, 그 다음에 한산시장, 그 다음에 문산시장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다 5일장이고 한산시장은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거래를 했던 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산시장은 문산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글이라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부터 먼저 소개해드려 봅니다. 한산장 박물장수라는 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한산장 박물장수 최명규. 부여장 다음 날이 한산장이다. 한산 모시전 옆 박물장수 아저씨는 능글능글하다. 손거울에서부터 가루분, 연지 주로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라 고객이 주로 여자들인데 손님이 없으면 크게 소리를 질러 호객행위를 한다. 여기 옆에 애들은 분도 안 베르는 게벼. 꾸미자녀 봐. 누가 옆에나 가남? 지만 손해요. 어이 씨약씨 이거 한번 발라봐. 바르고 댕기면 사내들이 물 묻은 바지에 참깨 붙듯 한단께? 이장 저장에서 말만 바짝 주워들은 장돌뱅이 그의 입담을 기름주댕이라 불렀다. 세월이 가고 한산장이 쇠락하고 보니 그 입담도 그립다. 그런 또 시장에 그런 입담 좋은 분들이 계셨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구경하러 일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 시절이 그립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네, 이어서 읽어보시는 문산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산장 최명규. 문산장날은 3일, 8일 펼치는 5일장이다. 장이래야 생선 몇 마리에 농기구 몇 개 팔리고 나면 술꾼 몇이 주막 앞에서 윷가랑이나 던지는 한나절이면 파장이 되는 장이었다. 농부는 쟁기 끝에 붙이는 보습을 시장 철물점에서 사서 돌아가고 펼쳐놓았던 전시물은 거두어 대바구니에 담아 짧은 겨울해까지 거두어 소달구지에 싣고 횡한 공터만 남았다. 초라한 향수를 느끼는 시장 공터 뒤편에 아버지가 조선낙과 호미 쇠수랑을 벼르던 대장간이 망치소리 잊은 채 초라히 허물어져 가고 그 대장간 화로와 굴뚝이 낡고 녹슨 함석 지붕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농기구를 기다리던 모습을 토해내고 있었다. 사라진다는 것은 가슴 시린 일이다. 그렇죠. 요즘에 그 대장간 구경하기 힘듭니다. 일부러 가서 그 풀무질하는 그 대장간에 망치 가절고 호미 만들고 난 만들고 하는 그런 풍경들 일부러 가서 보아야 되는 시절이 됐어요. 이어서 김한중 시인의 시를 봅니다. 신기료 장수 길을 꿰매다 입니다. 신기료 장수 길을 꿰매다. 김한중. 오늘도 상처난 길들 꿰매고 있다.
시내버스 정거장 한켠 신기료 장수, 안전뱅이 의자 위에 하루에 구분등 묶어두고 때저른 공구통 연장들이 살아온 날들처럼 어지럽게 널려있다. 바늘에서 길을 뽑아 올리는 그의 부지런한 손길에서 상처난 신발의 아픈 부위가 하나씩 아물어간다. 40년 고단한 얼룩의 날들, 그의 손을 거쳐 다시 새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길, 튼튼하게 박음질된 새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편안히 가고 있을까? 서천부여 보령 5일장을 따라 평생을 떠돌았을 낡은 구두의 길, 누구도 꿰매주지 않던 그의 상처난 길들이 이제는 시장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 간간히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소문처럼 찾아주는 이곳, 더 이상 꿰맬 길 없는 누더기 인생들이 서성이는 5일장터, 아직도 재래시장에는 그를 기다리는 구멍난 길들의 수소문이 수군거리고 있다. 이어서 노파의 간판 한번 읽어봅니다. 노파의 간판, 김한중. 여기서만 7년째요. 이 앞집 가게는 노상 죽어나간다니깐. 환갑은 진중에 넘었을 듯한 노점상 노파는 며칠 전에는 흙이 그대로 묻은 도라지를 팔더니 낡은 의자에 보살이 가부좌를 튼 자세로 앉아 오늘은 봄동이다 채소값을 건네자 검은 봉지에 담아 골목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넛을 팔기 위해 건물을 화려하게 올랐던 앞가게 젊은 여주인은 얼마 전 퓨즈가 뽑혔다고 한다. 바닥으로 내려온 그녀는 이 거리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남은 기억은 계약서의 소수점 아래 숫자처럼 사소할 뿐이다. 노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거리 신호등은 때로 바다에 뜬 부표 같다. 목도리를 얼굴까지 둘둘둘 묶고 칠개가 갯벌에 구멍을 찾아 집으로 들어가듯 노파의 눈길이 비어있는 도넛 가게 간판자리에 스며든다. 노파에게는 간판 하나가 반야 밀다 신병이다. 가게 간판이나 하나 올렸으면 염주를 굴리듯 궁시렁거리며 노파는 다시 봄동을 다듬는다. 네, 이게 김한중 시인의 방금 읽어드린 이 신기루 장수의 길을 꾸미에 꿰매다 하고 노파의 간판,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현대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초석을 단단히 놓고 그 지역을 지켜오신 그런 멋진 분들이신 거죠. 자, 이어서 조효정 시인의 시를 또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행복을 배우다라는 시입니다. 시장에서 행복을 배우다. 조효정. 장항장날 만나는 호떡 장소, 어제는 서천장을 다녀왔다는데 뜨거운 철판에 찰기 있는 호떡 익어간다. 이거 얼마래요? 한 개에 2,000원이요. 2개 주시고요. 한 개는 설탕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설탕 대신 씨앗 많이 넣어드릴게요. 2,000원짜리 호떡 하나씩 받아들고 주인 아저씨의 인생 철학 강의를 듣는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호떡값 물어보고 비싸다고 그냥 가요. 2,000원짜리 호떡도 못 사 먹으면 그건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옆에서 조용히 어묵 먹던 할머니, 어묵 하나 들더니 우리 보고 먹으라 한다. 난 어묵 하나 사주는 게 행복이요. 할머니는 2,000원어치 어묵을 사주고 행복 한 보따리 챙겨들고 시장을 떠났다. 이어서 시장 풍경입니다. 시장 풍경, 조효정. 누군가에게는 살가운 아내였을 새벽부터 자리 다툼에 악이 바친 여인. 좌판 펼치는 상인들의 고단한 삶과 굵은 손마디로 새벽 그물을 올리던 어부의 억척스러운 삶이 있는 곳. 손자에게 쥐어줄 용돈머리로 아직 덜 여문 푹쿵 훑어나온 허리 굽은 할머니의 작은 설렘과 장마다 미치고 판다며 소리치는 채소장수의 허세가 밉지 않은 곳. 오른 물가의 장바구니는 가벼워도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즐거워진다. 나는 오늘도 색바랜 장바구니를 들고 간고등어 몇 마리와 바나나를 산다. 그들의 땀 한 방울, 미소 한 움큼은 덤이다. 서천에 있는 이런 장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시인들의 시를 읽어봤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장은
서산에 있는 동부시장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서산에는 오영미 시인과 조현곤 시인이 살고 계십니다. 오영미 시인은 지금 소금꽃 신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서산에는 동부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시장의 역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동부시장은 1956년 7월 달에 시장을 개설했다고 되어 있네요. 총 규모는 6,900평 정도가 되고요. 연역으로 연도별로 쭉 정리해 놨는데 그 시장에 다양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화재도 많이 발생했었고요. 화재가 지금 4번, 5, 6번이나 발생을 했었네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서산 동부시장, 동부전통시장 상윤회로 명칭을 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서산에 거주하시는 오영미 회장의 시를 먼저 읽어봅니다. 서산시장 풍경이라는 시입니다. 서산시장 풍경, 오영미. 서산의 5일장은 2일과 7일,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새벽 시장을 즐겨 찾았었다. 초저녁잠이 많은 대신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데 그중 5일장을 찾는 즐거움은 내 인생의 약속 중 우선순위. 새벽 공기 가르며 아침을 맞는 상쾌함과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나만의 시간을 온몸으로 껴안기도 하는 것이기에 소중한 시간을 놓칠 리 없다. 장이 열리는 것의 매력에도 순서가 있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을 텐데 언제나 그 자리엔 텃새처럼 번거지 쓴 백발의 할머니가 구부리고 있다. 텃밭에서 한 줌의 쪽파를 뽑아와 현장에서 굽은 손가락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뽀얀 속살이 가지런히 누워 나를 유혹하는 것을 즐기는 나는 망설임 없이 안부를 묻고 깐 쪽파를 모두 사곤 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미래, 이것이 미르의 시작. 오늘은 충청남도와 세종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그 풍경에 대한 시를 읽고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를 읽으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풍경도 각양각색으로 느껴집니다. 시골의 따스하고 풍성한 정이 살아있던 시골 전통장. 장날이면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정겨움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전통 5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아기자기하고 했던 그런 막걸리 냄새 풍기던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정겨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전통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소금꽃 신문학회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시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읽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